내신 대비는 40일 전부터. 안녕하세요, 발키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신 대비를 보통 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때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저는 시험 보기 40일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하라고 그래요. 딱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이 대략 내신 대비 40일 전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내신 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배운다 치죠. 수영을 막 열심히 배워서 25m 끝까지 가는 거 하루 연습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하루 연습한다고 안 돼요. 보통은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을 연습해야 25m 수영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 감각이 없기 때문에 25m 가는데 저는 6주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에 10시간씩 3일을 한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30시간이지만 하루에 10시간씩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30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해져요. 이거는 수영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든지요. 우리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 운전 배울 때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나? 운전 못했죠. 근데 운전면허 학원 들어가서 운전면허 연습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달 정도 운전을 해야 이제 겨우 이거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이제 겨우 이건 엑셀러레이터구나, 이거는 브레이크구나, 이런 걸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근데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시험 보기 예를 들어서 3일 전부터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요. 시험 보기 전 3일 전에 막 열심히 공부해.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고 암기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 볼 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고 과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고 과정이 익숙해진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아까 수영에서 30일 걸린다고 말했잖아요. 운전면허도 30일 걸린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40일 전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막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잘 못 봐요. 누군가는 저한테 또 속으로 따지겠죠. 나는 일주일 전부터 해도 시험 성적 잘 나왔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례인 거고, 스페셜한 사례인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 방법이 통해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시험 보기 2주일 전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법을 설명할게요. 방법은 뭐냐면, 저는 교과서를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교과서를 소설책 읽듯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책 읽듯이 못 읽잖아요. 못 읽어요. 근데 막 그걸 보고 막 외워야 돼.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요. 읽다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럼 좀 고민해봐.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그러고 다음 페이지 읽어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과목에 상관없어요.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상관없고, 특히 영어는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는 걸 권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걸 권해요. 영어는. 그럼 교과서만 읽는 거로 충분하냐라고 물을 텐데, 예, 충분합니다. 교과서만 읽는 것으로 충분해요. 교과서로만 쭉 읽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통 대략 시험 보기 일주일 전 혹은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은 워밍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교과서를 쭉 읽어가면서 워밍업을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시험 공부의 느낌이 다를 겁니다. 훨씬 달라요. 그 시험 공부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읽으라고 권합니다. 또 그럼 누가 이렇게 따지겠죠. 아직 진도도 안 나갔는데. 예, 진도 안 나가서도 그냥 읽으세요. 저는 권해요. 시험 범위 모르는데 몰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책이 한 학기 분량의 책이다 그러면 대충 절반이 중간고사 시험범위겠지. 책이 1년 분량의 책이다 그러면 대충 4분의 1이 중간고사 시험범위겠지. 그렇게 해서 읽어요. 그 읽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뭐냐면 인출 연습을 반드시 하세요. 책을 읽고 뭐 시험 범위 뭐 영어 책이든 수학 책이든 뭐 역사 책이든 간에 과학 책이든 간에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있는데 쭉 읽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한 쭉 읽고 읽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백지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인출 연습까지 하면 금상첨화예요. 훨씬 좋습니다. 인출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 인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으라니?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서 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서 해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줄 알게 되고, 바이올린을 배워서 바이올린을 할 줄 알게 되고, 뭐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할 줄 알게 되고,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우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서 해야지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하면서 배워요. 수영을 배울 때 수영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터득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어프어프 하면서 음파음파 하면서 코로 물 들어가고 입으로 물 마시고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강조해요.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단 해봐. 그러면 뭐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얻는 거야. 피드백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얻는 게 좋죠. 뭐 수영 강사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뭐라고 피드백을 줄 거 아니에요. 뭐 음파음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팔젓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드백 받고 다시 수정. 또 해서 피드백 받고 다시 수정.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 배울 때 야, 뭐 이건 브레이크고 이건 엑셀러레이터고 뭐 깜빡이는 여기 있고 시동은 어떻게 켜고 우리가 뭐 이런 걸 완벽하게 습득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엑셀러레이터구나. 이게 브레이크구나. 엑셀러레이터는 어느 정도 깊이로 밟아야 하는구나. 그냥 확 밟으면 차가 팍 튕겨나가니까 지그시 밟아야 하는구나. 브레이크 꽉 밟으면 차가 꿀렁 하니까 브레이크도 지그시 밟아야 하는구나. 이런 감, 이런 느낌들, 이거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책을 읽고 알아듣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죠.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책을 읽고 알아듣는 능력을 터득하냐고.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수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냔 말이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보지 않고 어떻게 운전하는 방법을 터득하냔 말이죠. 강조합니다.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를 읽어요. 아직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 읽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읽어. 모르는데, 모르니까 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보통 책을 읽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한두 달 읽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책을 읽고 알아듣는 능력은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책을 읽고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이거 막 외우면서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험 대비 40일 전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큰 그림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세부적인 걸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도 어렵고 암기도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문장을 읽으면 그냥 딱 이게 끝이야. 근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흥부 착하네. 아유, 나중에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겠네. 그리고 흥부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대략 일주일, 2주일 전에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소설책 읽듯이 교과서를 쭉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아 놓아야 시험 공부를 할 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요. 그 배경 지식을 쌓아 놔요. 근데 배경 지식을 쌓아 놓지 못하면 시험 공부할 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인강을 보고 공부를 하죠.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배경 지식을 미리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다른 얘기로 자 이런 문장을 봅시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이 문장을 보죠.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이 뭐 무슨 차이가 있어. 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 흥부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착한 놈이고 놀부는 멀쩡한 제비 다리를 꺾은 다음에 고쳐준 나쁜 놈이고 그래서 결국은 놀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가지고 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를 과목에 상관없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문장 하나를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타노스가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타노스가 이렇게 했어. 아이언맨이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타노스가 이렇게 했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교과서를 소설책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책처럼 읽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공부, 본격적인 시험 공부 대비 워밍업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는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공부를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스트 아이템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1시간 공부해도 남들 10시간 공부한 것만큼 효과가 될 수 있는 공부를 10배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스트 아이템을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히였어요. 마칠게요.